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진행코 3대 지수가 어마어마한 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우울한 하루였다고라도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3대 지수는 폭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와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에 급락 출발을 했고 이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상당히 큰 수준으로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이날 장중에 1,8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3개월 내 최악의 장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S&P 500 지수는 지난 3월 16일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다수의 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화가 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텍사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다시 증가를 하면서 2차 유행이 닥쳐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한층 커졌습니다. 연준이 전날 신중한 경제 전망을 한 점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경로가 불확실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재개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던 항공주 등 경기 민감주가 이날 약세를 나타냈고요. 여기에 주요 은행주들도 연준의 장기 저금리 방침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도 이날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54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을 밑돌며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지난 5월 생산자 물가도 지난 4월보다는 0.4% 오르면서 예상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에는 큰 힘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지수 7% 가까이 빠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출발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나스닥 지수도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죠. 9,492포인트의 장을 마치면서 만선을 돌파했던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비껴내고 9,000선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5.89% 빠지면서 3,000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 가운데 하나인 국제 유가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거의 10%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측면이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8.66%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36.17달러까지 내려갔는데 더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공포지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라고 부르는 이 공포지수가 지난 밤 사이 하루 동안 47.95% 거의 50%나 가까이 큰 폭의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시점이 3월 16일 공포지수가 극에 달했던 거의 80을 넘어섰던 그런 시점이었었고요. 이랬던 게 지금 40.79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재확산 우려 때문에 금값은 소폭 상승하고 또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금값이 지난 밤 사이 0.7% 올라서 1,733.4달러까지 올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채권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금리는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거의 10% 가까이 내려간 거고요. 0.0655%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0.7%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0.659%의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CNBC의 기사를 들고 와봤습니다. 시장에서 이 파산기업의 거품이 낀 주가 움직임은 frothy trading이라고 표현을 했죠. 희망에 찬 다수의 투자자들이 거래에 뛰어들고 스톡 옵션의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이 급증한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당 1달러가 채 안 되는 주식 거래에 엄청난 랠리가 있었는데 지난주 평균 수익률을 거의 80%
10%에 달하도록 만들었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렌터카 업체 헤르츠도 100% 넘게 오르면서 어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39%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상당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시장의 강한 상승과 하락, 이 변동성이 큰 장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들이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만들며 시장이 정말로 회복하는구나, 돌아오는구나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이런 거품이 사라지면서 급격하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가 저점부터 45%나 오른 것을 두고 시장이 과매수됐으며 이제 숨고르기 또 쉬는 타이밍에 들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봤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약간의 경계론이 나오는 만큼 시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차 팬데믹 당시에 가장 그 시장을 크게 짓눌렀던 이유는 경제가 봉쇄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아예 중단됐던 그런 사태였었죠. 다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2차 재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봉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시장을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를 다시 봉쇄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차 재확산이 나타날 경우에도 경제를 봉쇄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는데요. 그는 경제를 봉쇄했을 때 그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단순히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의료 부문을 비롯해 모든 것들이 멈추면서 경제적 손실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또 의회에 추가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의회에 미국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요구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의 발언을 몇 가지를 했는데요. 자, 미국 경제가 재개되고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시위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됐죠.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다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다시 경제가 봉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주식을 일제히 팔아치우고 있는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지만 지난 밤 사이에는 힘을 쓰진 못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아마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마존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경쟁을 하는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서 이번 주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온라인 소매업자들의 이중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아마존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존은 판매 기업들의 물건을 파는 시장이자 이들의 경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거래자들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조사는 얼마나 아마존이 경쟁적으로 민감한 상권 자료, 이 기업들의 자료를 바이박스라는 우승자를 선별할 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박스는 고객들의 장바구니에 곧바로 특정 소매업자들의 제품을 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아마존 양측은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를 해온 상태입니다. 아마존은 유럽연합 측에 수기로 써서 조사와 관련한 답변을 보내거나 또 자신들을 대변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럽연합 집행자들이 아마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드와 항공주 그리고 카니발 관련주 이런 최근 미국 동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했던 것들이 지난 밤사이 시장이 고꾸라지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꺾였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산보호 신청을 했던 기업이 8배 오르고 항공주와 카니발이 단기간에 2배 오르고 이런 이야기들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식 투자 플랫폼인 로빈훗에 따라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종목들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직접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빈훗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1위가 포드 자동차였고요. 2위가 제너럴 일렉트릭, 3위가 아메리칸 에어라인, 4위가 디즈니, 5위가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6위가 카니발, 7위가 고프로, 이런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굉장히 크게 저점을 기록을 했었고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꽤 큰 반등을 보였던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하루 평균 낙폭을 보면 뭐 포드도 9%,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4%, 디즈니도 7%, 델타 에어라인과 카니발은 또 10% 넘는 그런 주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워런 버핏이 항공주를 내던진 것을 보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았다고 비꼬는 발언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누구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과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